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랜스퍼, 성공적인 트랜스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 DI 프랩에서 그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일단 오늘 웨비나는 총 두 파트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먼저 그 트랜스퍼에 관련된 간략한 설명을 시작한 다음에 저희 그 컨설팅 담당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트랜스퍼 파트의 담당자이신 그 최성원 쌤께서 작년에 저희 그 트랜스퍼 한 아이들 전체는 아니고요. 조금 이제 성공적인 케이스 몇 개를 가지고 어떤 것이 성공하는데 그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DI 프랩에서는 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줬는지에 대해서 조금 실무적인 그리고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시작하기 이전에 그 한 2분 동안 뭐 저희 DI 프랩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단 학부 컨설팅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편입 컨설팅과 뭐 대학원 컨설팅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DI 프랩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맨 앞에서 설명회를 하고 웨비나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미팅을 하기 때문에 DI 프랩이 저 혼자만의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게 아닙니다. 법인으로서 제 직무 자체가 이제 정보를 쉐어링하는 거고, 그 저희 선생님들과 전략을 짜는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안 보이는 곳에서는 성원쌤과 더불어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그 부분을 리드해주고 있고, 오늘은 그 편입과 관련해서는 이 담당자가 그 최성원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합동으로 그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이전에 최성원 쌤 뭐 한마디 하시고 시작할까요? 네. 편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이겠지만 어 굉장히 스콜 스페시픽한 내용들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약간 이렇게 그 공통 원서, 통합 원서를 사용하는 12학년들과는 좀 다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 원장님이나 저처럼 이렇게 이런 편입 쪽을 많이 다뤄본 경우를 저희 이 얘기가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부탁해서 일단 제가 시작하고 그 차후 좀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유튜브에서 보시는 모든 분들도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원 쌤은 실질적으로 어떤 아이들이 어떠한 활동을 해서 성공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는 그 어떤 도움을 줘가지고 성공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사례 중심적으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제가 맨 처음에 말하는 배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원 쌤이 소개하는 사례들을 그 잘 들으시고요. 도움이 되길 바라고 만약 편입에 대해서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제가 시작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표입니다. 이 표를 보면은 저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할 텐데 첫 번째는 넘버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설명회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구조들이 좀 있습니다. 시작 자체는 객관적인 수치,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주요 평가 내용들, 그 다음에는 뭐 인사이트 배경으로 한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일단 편입이라는 거를 이 표에서 보면 알다시피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편입하는 아이들이 그 여기서 보면은 transfer enrollment rose 5.3% in fall 2023. 작년에 5.3% 증가했다라고 하네요. 그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그래프를 보면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대략 1년에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 지각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유의미한 건 뭐냐면은 여기까지 2022년이 나왔죠. 여러분들 2020년, 21년, 22년 이 표를 보면은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코로나, 코비드 19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차피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교육 입시의 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금 이제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미국 대학교에서는 한 100, 여기서 보면은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15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편입을 통해서 학교를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숫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120만 명 정도로. 그러면은 한 30만 명의 그 vacuum이 생긴 거잖아요. 그 영역이 빈 틈이. 그래서 저희 성원쌤이랑 얘기해 본 결과 작년에는 5.3% 증가했다면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코로나 이전의 점수가 그 수치까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 편입에 대한 수요와 편입에 대한 대학교의 니드가 맞물려서 그 지원하는 아이들도 많을 거고 그다음에 합격하는 아이들도 더 증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전반적인 우리가 흐름이 이렇다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넘버는 뭐냐면은 우리가 편입을 봤을 때 가장 그 근본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과연 편입을 시도했을 때 나의 성공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편입을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맞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이게 내가 과연 어느 정도로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내 슬라이드를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몇몇 학교는 학부 들어가는 것보다 월등히 어려워요, 편입이. 몇몇 학교는 학부랑 입학률이 비슷해요. 근데 많은 학교는 학부 입학률보다 말도 안 되게 높아요. 그래서 과연 나는 편입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그 다음에 나는 어느 학교가 맞을까? 이 두 번째 질문은 성원쌤이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 질문인 편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조금 그 답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답은 이 부분입니다. What numbers do schools represent? 첫 번째, 1% 미만인 학교들이 있어요. 편입 자체가 합격률이 1% 미만이에요. 하버드하고 예일. 그 일반 우리가 undergraduate admission 보면은 이들은 한 5% 정도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편입 자체가 1% 미만이라는 거는 편입 왜 지각 변동이 없으니까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빈자리를 또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학부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버드나 예일은 지각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 미만입니다, 합격률이. 그렇다면은 만약 내가 편입을 통해 가지고 저희도 상담할 때 보면은 하버드, 예일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워요. 그 학부 때는 뭐 버스턴 컬리지 갔는데 어떤 자신감으로 하버드, 예일은 무조건 가야 된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넘버 와이즈 1% 미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하버드, 예일을 편입으로 고려한다면은 엄청나게 준비를 잘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성원쌤이 봤던 그 케이스 스터디에서 나오는 요건들을 100% 충족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의 학교는 1%에서 2%예요. 이들 학교도 학부 때보다 입학률이 낮아요. 프린스턴, MIT, 스탠퍼드. 결국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힙스 MIT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힙스 MIT, 아이비 리그, 톱 10, 톱 20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힙스 학교 같은 경우에는 MI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다 2% 미만이라는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편입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이들 5개 학교를 노리고 있다라면은 그리고 이들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면은 이 숫자들에 조금 그 주의를 갖길 바랍니다. 이 숫자들이 나타내는 거는 합격을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1%, 2%를 나타내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이 1%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활동을 충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성원쌤의 분석을 들으시면은 답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레인지들이 있어요. 이들 학교는 뭐냐면은 그 몇몇 학교는
그냥 일반 입시랑 비슷한 그 5%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거리는 학교들, 존스 홉킨스, 유펜, 칼텍, 듀크, 브라운, 라이스, 조지타운 이런 학교들이 어떻게 보면은 5%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학교들은 어디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레거시 센시티브한 학교죠. 그 아이들이 레거시가 있는지 없는지 되게 센시티브한 학교고 그다음에 칼텍은 학부 때 들어가기가 훨씬 더 힘들죠. 요 점수보다. 근데 존 홉킨스, 유펜, 듀크, 라이스, 조지타운도 보면은 저희도 요번에 그 듀크나 브라운이나 뭐 유펜이나 뭐존 홉킨스나 되게 다 성공적으로 갔는데 일반적으로 이들 학교는 조금 노릴만 해요. 이들 학교는 아이들이 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고 대학교 때 그 했던 부분이 충족이 된다면은 이 5% 레인지가 그렇게 낮은 확률의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성원생이 담당한 아이들이 여기서 보면은 뭐 펜, 듀크, 브라운 뭐 이런 데 다 갔기 때문에 이따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들 학교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디를 보고 싶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저는 보고 싶어요. 1%, 2%, 5%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반 입시 때랑 그 확률이 좀 비슷한 아니면은 현저히 낮은 입학률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부터 소개되는 학교들은 레귤러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입학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 학교도 우리가 엄청나게 좋은 학교들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편입을 노리는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비에서 힙스로 넘어가는 애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내가 만약 콜롬비아 다니고 있는데 그 하버드 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재수하는 그 편입하는 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연고대 나온 애들도 뭐 반수적인 차원에서 서울대를 준비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그 마이그레이션 이주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주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했던 이 존스 홉킨스, 듀크, 라이스, 조지타운에서 이제 유펜이나 힙스나 아이비리그로 옮겨가고 싶어 하고 그런데 또 대다수의 아이들이 시작하는 시점이 30위권에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NYU, 뭐 Rutgers, Boston College, Boston University, 뭐 UIUC, Tufts, UCLA, UC Berkeley, UC Irvine, 뭐 Community College 요런 유에 있는 요런 유라고 하기보다는 요런 랭킹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30위에서 우리가 바로 힙스를 노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만 여러분들이 학교를 옮기고 싶다면은 그리고 랭킹에 좀 더 좋은 학교로 가고 싶다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학교들에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 레인지.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게 University of Chicago, Northwestern, Dartmouth, 카네기 멜론이 다 10%보다 조금 더 높은 편입 합격률을 보이고 있어요. 10명이 지원하면은 한 명이 붙는 거죠. 일반적인 대학교 입시 그 퍼센타일이나 아까 봤던 힙스 MIT의 1% 미만인 학교율을 본다면은 이 학교들이 되게 의외로 높은 편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사회과학이나 공대나 이과대학이 강한 그 시카고 노스웨스턴 CMU 이쪽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힙스나 이런 데를 전략적으로 노리는 것보다는 이 10% 있는 레인지, 시카고 노스웨스턴 CMU에 조금 더 한번 주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문사회 과학 쪽으로 있는 아이들은 다트머스, 아이비리그잖아요. 다트머스에 그 관심을 갖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은 우리가 좋아. 그러면 1%, 2%, 5%, 10% 나왔는데 그 다른 아이비리그 혹은 다른 10위권에 있는 학교들, 밴드빌, 콜롬비아, 코넬 이런 학교들은 워슈 이런 학교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나올 겁니다. 15% 레인지. 코넬 콜롬비아. 코넬 콜롬비아는 여러분들이 되게 놀라겠죠. 편입률이 15%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1% 미만보다는 낫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그 편입 여부가 결정되겠죠. 그다음에 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20% 레인지. Vanderbilt, WashU, St. Louis, Notre Dame, Berkeley, LA, USC.
다 좋은 학교들이에요. 다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엄청나게 들어가기 힘든 학교들입니다. 하지만 편입은 일반 admission과 다르게 20%까지 올라가요. 30% 레인지 가보겠습니다. 30% 레인지. Emory, University of Virginia. 이들 학교도 우리가 동부 쪽에 있는 아이들이 그 DC, Tri-State Area 쪽에 있는 아이들이나 뉴욕이나 아니면은 애틀랜타에 있는 아이들이 제일 가고 싶은 학교 Emory. 그다음에 DC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Virginia. 일반적으로 학부에 바로 들어가기에는 점수도 거의 만점 나와야 되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편입에서는 특이하게도 합격률이 30%입니다. 그 다음에 더 University of Michigan and NYU 이들 같은 경우에는 40%예요. 특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솔직히 30% 레인지 에머리 버지니아도 이제 30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이주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여기 40% 레인지 때 보면은 여기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이제 50위권에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50위권에 있다. 그러면은 미시건이나 NYU로 마이그레이트 하는 것도 엄청나게 좋은 그 전략 중에 하나예요. 50위에 있는 아이들이 아이비리그 가겠다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50위권에 있는 아이가 미시건으로 편입을 했다? 그러면은 그 아이의 커리어 상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40% 레인지에 있는 학교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합격률을 본다면은 편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냐는 좀 이따 그 성원쌤이 얘기해 주겠지만 우리가 어느 학교를 타겟팅을 해야 되냐, 어느 학교에 내가 그 진학해야 되냐에 관련해서는 이 합격률 자체를 보고 한번 고민해보고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제 2학년 편입이냐, 3학년 편입이냐, 소프트웨어 편입이냐, 주니어 편입이냐. 근데 제가 아까 보여주던 수치들은 다 소프트웨어 편입입니다. 2학년 편입. 그리고 성원쌤도 뭐 동의하시겠 거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동의한 부분은 뭐냐면은 2학년보다, 3학년보다는 2학년이 훨씬 더 편입하기가 수월합니다. 이유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하나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니어 트랜스퍼를 대부분 학교에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미국 대학교라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라는 공식이 들어와요. 그 미국 대학교들은 거의 모든 대학교들은 그 캠퍼스 옆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와 자매 결혼을 맺습니다. 자매 결혼을 맺어서 그 학교에서 졸업하는 아이들 중에 어느 정도의 학점을 유지한다면은 100%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콜롬비아도 그 이런 오토매틱 그 애드미션 프로세스가 있고 아이비리그 모든 학교가 있고 UC 버클리, UCLA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커뮤니티 컬러지랑 연결돼 있는 오토매틱 트랜스퍼와 관련해서는 다 주니어 트랜스퍼입니다. 그쪽에 엄청나게 많은 풀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기타 대학교에서 룰로 넘어가는 거는 조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팩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럼 일단 이거는 한 두 가지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내가 지금 만약 어느 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그렇다면은 sophomore transfer를 해야 되고요. 근데 내가 지금 어느 대학교를 갈지를 좀 고민 중이다. 그리고 앞으로 좀 고민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이 커뮤니티 컬리지 트랙으로 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그 얼티밋 졸업장을 받고 싶은 대학교와 연계돼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 가가지고 그 커뮤니티 컬리지 안에서 학점 유지하고 활동 유지하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로 트랜스퍼하는 게 매우 수월합니다. 단적인 예로서 올해 그 한 명 얘기할게요. 이 친구는 그 UC에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커뮤니티 컬리지 다녔습니다. 이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녀가지고 합격한 데가 버클리, LA, 그다음에 USC. Why? 이 아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준비한 것도 있지만 본인이 다녔던 커뮤니티 컬리지가 버클리, LA하고 USC하고 자매 결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 이 커뮤니티 컬리지 다니면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의 활동을 유지했다면은 그 일반 편입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different types of transfer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sophomore를 갈지 junior 갈지를 고민하는데 제 입장은 그 성원 쌤도 입장을 표명하실 겁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커뮤니티 college 아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그러면 sophomore 편입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지금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커뮤니티 컬리지를 갈까 아니면 로우 랭킹 대학교를 갈까 고민 중이라면은 만약 심적으로 본인이 3학년 때 1, 2학년은 커뮤니티 컬리지 다니는 게 괜찮다라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대학교랑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로 진학을 해가지고 3학년 때 편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 저희는 봅니다. 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5가지 측면에서 이제 requirement를 한번 볼게요. 그 requirement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되게 이론적인 그다음에 general 이 playing ground를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서건 쌤은 이 playing ground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선수로서 역할을 하고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 전략을 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 그 성원 쌤의 전략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requirement는 5가지 차원에서 제가 한번 접근할게요. 하나는 시간적인 차원입니다. 시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리고 이거는 2학년 편입을 전제하에 본다면 3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고등학교 때 11, 12학년, 그다음에 하나는 고등학교 졸업한 여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학교 1학년. 이 3가지 시간 타임라인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연결되느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3가지 키 타임 프레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컨텐츠입니다. 그 일반 입시와 다르게 그리고 학부 입시와 다르게 편입에서는 대학교에서 보는 그 초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전 슬라이드를 보면은 고등학교, 여름방학, 대학교 1학년이 어떻게 균등하게 조금 제가 해놨어요. 뭐 여기 뭐 서머가 조금 줄어들어야 되지만 좀 비슷해요. 그 고등학교 때 망쳤다 하면은 편입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고등학교 때 학점이 2.0이 대학교 때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콜롬비아 못 갑니다. 이런 경우가 그래서 내가 진짜 콜롬비아 가고 싶다면 이런 2.0, 2점대를 받은 3점대 초반을 받은 아이는 커뮤니티 컬리지를 가가지고 콜롬비아 가는 게 제일 현실적이에요. 왜냐면 이 표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인 툴이 아니면은 분석하는 툴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이가 편입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academic focus예요. 여기서 저는 academic ability나 academic 그런 표현을 안 쓰고 academic focus라는 단어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갔을 때는 두리뭉실하게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편입할 때는 이 두리뭉실한 건 안 돼요. 단과대학교 내에서 전공 내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주제에 관련된 그 이력이 명확하게 아까 말했던 이 3가지 타임 프레임에 걸쳐 가지고 확장돼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만들어진 아이들한테는 그 다음에 커뮤니티 내러티브가 뭐 변수로 좀 나오고 그 다음에 other라는 차원. 그래서 학업이 중요한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GPA나 SAT 점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포커스예요. 그 학업적으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중점이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이 아카데믹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은 Focused Academic Experience란 거는 뭘까? 그러면은 11학년, 12학년 때 여름방학,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동안 이 아이는 이 아카데믹스라는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충족시켜야 될까? 첫 번째 4가지로 저희는 보는데 이 4가지 영역에서 아이들이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첫째는 Research Professional Experience. 아이들의 전공에 따라 가지고 리서치가 될 수도 있고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공한 아이들의 좀 이따가 성원쌤이 강조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핵심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리서치예요. 대학교 가가지고 랩에서 리서치 익스피리언스나 기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나의 아카데믹 포커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단순히 대학교 때는 노력하고 있다라도 되지만 결과도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전공과 관련된 extracurricular activities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 연장해가지고 여름방학 대학교에서, 그다음에 대학교에 가서도 academic capacity가 말고 학생 그
뭐 클럽이나 아니면 기타 베뉴를 통해 가지고 outside school activity 모든 것이 본인의 전공을 향해서 뒷받침을 엄청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블루 포인트로 지금 했는데 이따가 사례를 보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거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12학년 때 이력서를 가지고 성원 쌤이랑 저랑 아니면 그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의 이력을 발전해 나갔는지도 그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다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강조하는데 오늘 이 편입 설명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는 그 전반적인 데이터나 아니면은 그 분석이나 진행 요건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건들은 대부분 다, 그렇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상담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그 제가 성원쌤이랑 같이 하는 이유는 성원쌤이 담당자로서 실 사례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research professional experience는 뭘 말하는지, achievement는 어떻게 나오는 건지, extracurricular는 어떻게 전개돼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outside activity는 어떻게 아이들이 했는지 그러한 예시들을 줄 거니까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꼭 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requirement, school fit.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계속 다섯 가지 정도 했는데 먼저 타임라인. 11, 12학년, 여름, 대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컨텐트, 어디가 제일 중요한지, 애카데믹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커뮤니티 내러티브. 세 번째, 이 제일 중요한 애카데믹이라는 거 안에서는 어떤 부분이 나와야 되는지. 근데 디폴트는 학점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school fit. 대부분의 아이들은 트랜스퍼 했을 때 다 알아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만족을 안 하기 때문에 아니면 학교 네임 밸류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편입을 하고 싶다. 즉,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랭킹보다 더 좋은 랭킹의 학교로 가고 싶다라는 거는 전제에 깔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에세이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chool fit가 되게 중요해요. 한번 봅시다. Why transfer라는 에세이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세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성원쌤이 되게 잘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본인도 이제 뭐 그 대학교나 대학원 이제 박사 과정까지 하시면서 이러한 이제 학교 서치나 그 교수들의 트렌드나 학교에 어베일러블한 리소스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도 있었고 아이들을 여러 명 티칭하면서 그리고 지도하면서 그런 리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세 가지 면인데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재학 중인 대학교가 랭킹이 낮거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간다는 쓸 수 없으니까 그 안에서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를 이력서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성원 쌤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이런 포인트만 던지지만 먼저 이런 리미테이션이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 한계와 이력서를 가지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또 왜 가야 되는지 이제 주제적으로 엮어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학교에 어떻게 기여할지 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limitation, opportunity, contribution, LOC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편입에서 필요한 요건의 네 번째 사항이고 좀 이따가 우리가 같이 진행될 사례 연구의 거의 핵심적으로 좀 많이 다뤄질 부분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건 것 같아요. How much have you grown? 그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아까 첫 번째 보면은 하이스쿨, 썸머, 컬리지 이렇게 되어 써가지고 그냥 여기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은 왜 실패하냐면은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교 입시를 한번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갔으니까 다시 한번 요것만 살려가지고 대학교를 가려고 그래요. 편입을. 근데 대학교에서 편입해서 보는 제가 보기에는 다섯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고등학교 내용 갖고는 만족을 안 해서 떨어진 거예요. 본인이 1차적으로 가고 싶은 학교들을 대학교 입시 때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내 모습으로는 대학교들이 만족을 안 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Freshman college. 그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얼마나 그 부족한 부분을 충족해 줬는지,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빌드업이 무조건 나와야 되고, 고등학교 때의 모습과 그 대학교 1년의 모습이 극단적으로 조금 비교가 되죠, 대조가. 와, 얘는 진짜 엄청나게 성장했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how much have you grown 이 부분에 대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5가지 requirement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저는 트랜스퍼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숫자를 받고 두 번째 sophomore junior 트랜스퍼를 받고 그 다음에 편입에 있어서 대학교들이 보는 5가지 요건 사항들을 받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편입을 권장해요. DI 프랩이 원래 편입을 계속 해왔던 학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업 구조상 그 학부에만 집중을 하다가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편입도 저희의 이제 동급의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최정원 선께서 이 파트에 대해서는 트랜스퍼에 대해서는 저보다 위에 계시죠. 왜냐면 그쪽에 대한 파트 그 담당자니까. 저는 그냥 그 이쪽에 그래서 오늘 저는 저희가 지금까지 트랜스퍼 했을 때 아이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앞으로 해야 될 거를 어느 방향으로 가자라는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와 요건사항을 얘기했다면은 이제 최성원 선께서는 사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례들은 올해 있었던 사례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되게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요. 세네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학생 A, 학생 B, 학생 C 어떤 아이는 지극히 공부에 대한 화려함을 좀 보이는 아이가 있고 리서치를 학생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정신없는 이력서를 갖고 되게 활발하게 한 아이도 있고 학생 C는 뭐 이런 식으로 이 아이들의 이력서를 가지고 성원쌤이 서로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준비시켜가지고 이러한 편입이 가능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략과 예시를 말씀드릴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할 거기 때문에 끝까지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성원쌤이 얘기한 거 내용 이후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원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DF랩에서 지금 편입생들과 편입 과정을 어, 맡고 있는 최성원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이제 편입 관련된 어떤 설명회나 이런 세미나 같은 경우를 한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앞에 부분은 좀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좀 요약을 좀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더 추가적인 설명이나 어떤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저희 디아이프랩 그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일단은 제가 이 세 가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편입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것이 주요하고 어떤 것이 신입생들과 freshman admissions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번 3월 달 가장 프레시한 사이클에 제가 이제 맡아서 맥스 원장님과 함께 맡았던 아이들의 그 편입 실적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디서 시작을 했었고 저희와 어떤 과정을 겪었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 그 대학들이 봤었던 프로필이 어떻게 됐는지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편입의 시작은 저희가 생각보다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는 거를 좀 강조해 드리고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저희 맥스 원장님께서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크게 추가해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아카데믹 어빌리티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탑스쿨들 같은 경우에 가고 싶으면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 일반적으로 되게 좋은 스테이트 스쿨 같은 경우도 유미시간, UW, 뭐 UIC, UC 계열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GPA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걸 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이 하이스코어 GPA를 저희가 생각보다 대학생으로서 편입하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나를 생각하는데 이 하이스코어 GPA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freshman 저희가 1학년 끝나가는 이제 그 3월에 저희가 지원할 경우에는 하이스코어 GPA가 굉장히 많은지 무게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college GPA가 아무리 뛰어나도 1학년이 막 뭐 GPA 4.0여도 하이스쿨 cumulative GPA가 3.3, 3.4 이러면은 뭐 듀크, 노스웨스턴, 콜ум비아 브라운 뭐 그다음에 그 위에 코넬, 아이비 리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무리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1년 정도 더 어치먼트도 만들고 레즈메를 더 키워가지고 second year transfer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뭐 학생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지만 그런 걸 저희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이스쿨 GPA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AP도 마찬가지고요. 이 AP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again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믹스드 생리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저희가 AP에 있어서 12학년들에게 저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AP 스코어 자체보다는 GPA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만약에 트랜스퍼를 생각하고 있다면은 AP 스코어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저희가 accelerated timeline으로 1학년 편입을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어렵고, 최대한 많은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1학년 수업이 다 듣는 게 개론 수업밖에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없겠죠. 다른 편입생들에 비해서. 그래서 AP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웬만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4점, 최소 4.5점은 받아야 그거를 학점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수업을 선수 과목 대신에 이렇게 좀 리플레이스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P 이콘을 만약에 5점을 받았다, 4점이나 5점을 받았다. 다니고 있는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학교에서는 그러면은 선수 과목을 듣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1학년 1학기 때 굳이 경제학 개론 수업을 안 듣고 바로 경제학 뭐 200점, 200대 뭐 이제 경제학 수업 들 수가 있는 거죠. 뭐 게임 티어리가 됐든 뭐 베이직 이코노메트릭스가 됐든 이런 거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좋은 학교들, 프라이빗 스쿨로 가려고 한다면은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편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딱 이런 동떨어지게 이렇게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클래스에 스무스하게 딱 들어가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만약에 편입할 당시에 다른 학생들보다 많이 뒤처진 상황이라면은 일 것 같으면은 이제 안 받아주겠죠. 그래서 AP가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SAT도 또 말씀드리지만 SAT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SAT 점수가 근데 이것도 학교마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리고 지원하는 학교의 레벨에 따라서 다르고요. 예를 들면요, 코넬 같은 경우에는 굳이 SAT 1학년이든 2학년이든 내지 말라고 해요.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2학년 입시를 할 때, 1학년 입시를 할 때, 이제 freshman admission을 할 때 SAT를 제출을 했다면 제출하고 안 했으면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policy가 있고요. 또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스탠퍼드 이런 데 같은 MIT 이런 데는 SAT를 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필수로 하기도 합니다. So for example, 하버드, 스탠퍼드는 대놓고 SAT를 접수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퍼 미션에 대해서 조금 그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어떻게 있다면은 사실은 이 특히 탑 스쿨들에서 트랜스퍼 스튜던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가 않았어요. 원래 트랜스퍼 스튜던트는 이렇게 공부 잘 못한다. 트랜스퍼 스튜던트는 뭐 졸업 비율이 너무 낮다. 뭐 이런 좀 되게 편입견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프린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 1990년부터 2018년 사이에 단 한 명의 트랜스퍼 스튜던트 안 받았어요. 그게 결론적으로 이런 탑 아이비 리그 인스티튜션에서는 정말 어떤 스펙타큘러한 어떤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트랜스 스튜던트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많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트랜스 스튜던트도 우리 레귤러 스튜던트를 따라갈 수도 있고 어떤 뭐 additional life experience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우리의 다이버시티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등등등 이런 게 좀 생기면서 트랜스 스튜던트를 조금씩 더 받고 있는 추세라고도 저희가 볼 수는 있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간에 SAT 같은 게 저희가 SAT, AP, 하이스쿨 GPA는 왜 중요하냐면은 어찌됐건 그 이미 있는 클래스의 프로파일에 어느 정도 근접을 해야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그 학교 측에 어떤 좀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야 좀, 좀 붙여줄 만한 어떤 이유가 생기겠죠. 그 Letters of Recommendation 같은 경우도요. 이게 이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맡아가지고. 근데 레즈 레코멘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이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 빅 스테이트 스쿨에서는 적을 내용이 거의 없어요. 저도 이제 그 대학원에서 이제 그 교수님들 조교를 하거나
또 저한테도 이제 추천서를 받는 경우에 학생들도 있긴 있었는데 쓸 내용이 없어요. 1학년들은. 왜냐면은 길게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수업 한 번 듣고 여기서 A 나온 거 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이거 좀 써주세요 하는 거 말고는 없고 정말 써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letters of recommendation이 생각보다 굉장히 옛날부터 오랫동안 작업을 하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만약에 리서치나 뭐 이런 포커스가 있다면. 그리고 이제 extracurricular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미 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라고 보셔봅니다. 고등학교와의 continuity가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를 했고, 나에게는 세상 중요한 것처럼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은, 대학교 때 갑자기 안 해버리면은, 진정성이 없는 학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정말 저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솔직히 이거 한 거 말고는 없는데요 싶어도 그게 고등학교 레sume에 굉장히 큰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때에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걸 유지하지 않으면은 진정성이 없는 학생으로 보이고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올 때 별로 뭐 하겠다는 것도 안 해놓고서는 우리 학교에 오겠다고 하는 말 우리가 어떻게 믿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continuity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 exploration and engagement. 이미 다니고 있는 학교를 이 학교들의 편입생들을 받을 때 그거를 싫어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는 뭐 별로 좋지도 않고 뭐 그냥 궁시렁궁시렁 되는 이런 프로필들이 있어요. 에세이 같은 경우에 특히 티가 납니다. 굉장히 싫어요. 이 트랜스퍼를 받는 학교에서. 왜냐면은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너의 애티튜드가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학교에 온다고 해가지고 뭐가 바뀔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이 트랜스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이 공감도 잘 안 해주고 생각도 잘 안 해주고 이해도 잘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은 고등학생 미성년자들의 입시보다는 이 성인들의 입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반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원생의 이 마인드셋이랑 조금 더 비슷해요. 이 입시에 어떻게 이 학생들을 이발리에이트하고 저지하는 어떤 그 평가 요소들이에요. 왜냐면은 성인으로서 다 할 수 있는 건 많지만 안 하는 것과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건 많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과 이 두 개의 차이가 너무 크죠. 고등학생 때는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못 해봤어요. 뭐 언페인시 못 해봤어요. 이런 거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뭐 이런 너에게 헐십이 있었구나 이해를 해주지만 이 성인으로서는 you could have gotten a job. Why didn't you get a job? There are 15 people who got two jobs while working an unpaid internship. 이런 식으로 막,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 알바라도 뭐 두세 개씩 뛰는 학생들이랑 어떻게 경쟁을 하겠어요? 진정성이 없어 보이죠. right? 그래서 이미 있는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다 탐험해보고 관심 분야나 관심 있는 전공이나 이런 걸 최대한 열심히 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트랜스퍼를 나는 고려를 했다. 이게 되게 그 중요한 순서거든요. 그리고 interest and skills, 특히 스킬 부분을 많이 빠지는데요. interest, 오케이, 봉사활동 좋아하니까 봉사 동아리 들어가고, 경제학 좋아하니까 경제학 들어가고. 근데 스킬 같은 경우 생각보다 많이 빠져요. 저희는 스킬은 생각보다 그냥 대학에 오면 수동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그냥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뭐 내가 학교를 자동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렇게 뭐 배우겠지.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배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학문적인 어떤 스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장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이 Y 트랜스퍼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도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자면은 이 메이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과에 어떤 전공을 지원하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미 경영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굳이 다른 학교의 경영 프로그램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면은 어, UC 버클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유명한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거기서 굳이 음, 뭐 아이비 리그나 아이비 플러스에 있는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을 가려고 한다. 사실 그 학교들이 UC 버클리보다는 조금 낮아요, 랭킹 같은 경우에도. 그럼 왜 굳이 간다고 저희가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프레스티지 때문에. 그냥 아이비 리그, 스테이트 스코어에 난 아이비 리그를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스테이트 스코어 이미 좋은 학교에서 어, 프레스티지가 더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거는 좋은 핑계가 필요합니다.
We need a good excuse. 이 학교에 없던 것들이 여기에는 있고, 이 학교에 있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 내러티브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extracurricular 밑에 제가 적어 놓은 이 exploration and engagement, continuity, 이 모든 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신입생 애미션보다도 더 탄탄하고 더 이렇게 진짜 그 흠이 없고 더 이렇게 그 새는 게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이제 저울에 이 아이콘을 넣었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밸런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카데믹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등학교 때 했던 게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GPA가 너무 안 좋았다. 정말 뭐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너무 좋지가 못했다. 그러면은 솔직히 그게 이제 그 조금 더 밸런스 맞춰지기 위해서는 더 늦게 편입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더 늦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더 늦게 약간 뭐 주니어 심지어 뭐 주니어 트랜스퍼 같은 경우 아니면은 주니어 트랜스퍼부터만 받는 학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니버시티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 최소 학점이 있어요. 몇 학점이 있어야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신 반대로 또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면은 그만큼 SAT, 하이스쿨 GPA, AP 스코어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왜냐면은 학생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SAT가 아예 없다. 어, 어느 학교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만약에 어차피 하버드, 스탠퍼드 같은 경우는 좀 무리수일 것 같은 프로파일이다. 그러면 뭐 저희가 굳이 SAT를 또 보는 시간을 써야 될까요? 그 다른 걸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SAT 점수가 이미 뭐 1,500점 넘었다. 그러면 그대로 쓰면 되고요. 만약에 뭐 SAT 점수를 SAT 공부를 할까 말까는 학생에 따라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으로 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first year admission, first year transfer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하이라이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3월 이번 봄 입시 제가 맡았던 친구들 이 세 명의 학생의 케이스 스터디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한 학생 같은 순 A부터 한번 이제 볼 건데요. 순 A 같은 경우에 이제 성적이 이제 듀크랑 노스웨스턴을 붙고 그다음 브라운은 웨이트리스트가 됐고요. 처음에는 이 친구의, 저희 가장 빨리 온 친구예요, 시기적으로는. 이 친구는 이제 8월 달부터 저희와 함께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 다니고 있던 UC를, 비행기 타기 전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저는, 입시 결과에 만족을 못했으니, 한 번만 편입으로 더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지금 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아카데믹 어빌리티와 이 친구의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확인을 한다면, 어, 확인을 한다면, 자, 아카데믹 어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하이스쿨 GPA도 거의 4점 만점이었고요. 그다음에 SAT도 1,500점이 넘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콘,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math heavy한 이런 쪽으로 이제 이콘을 들어갔었고, 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이제 고2, 고3 이때도 굉장히 많은 어떤 실적이랄까요? 굉장히 많은 좀 성적들이 있었고요. So, achievement awards, and 학교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EC 같은 경우는 또 research experience가 굉장히 풍부한 학생이었어요. 벌써 고등학교 때 publish는 안 됐지만 working paper로 논문 쓴 게 한 세네 개 있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publish는 못했지만 이거는 제가 옛날에 어떤 했던 세미나에서 publish versus not publish의 차이점, 그냥 school admission officer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 리서치를 했고 꽤 심층 있는 주제에 대해서 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꽤 플러스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분야, 그것도 굉장히 스페시픽한 관련 분야에서 이 친구는 인턴십을 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그 이코노믹스를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자기의 어떤 그 키 어떤 관심점이 뭐였냐면 이런 food insecurity 이런 걸 굉장히 공부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또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또 이 친구는 패션도 되게 좋아하는 친구라 가지고 자기만의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 좀 패션 sustainable fashion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다 고등학교 때 이미 해놓은 상태로 왔어요. 저희한테.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일이었겠어요? 저희가 도와줬던 거는
첫 번째, 이 여기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빠져있던 게 Y transfer narrative가 빠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어떻게 보면 또 약점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또 extracurricular가 굉장히 많지만 다양하고 많지만 아직은 이렇게 좀 한 가지 이야기로 포커스가 아직 부족했던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많이 이제 매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좀 저희가 도움을 드냐면 아, 첫 번째로는 이 academic ability를 계속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수강 신청까지 다 같이 했어요. 일찍 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할 때도 오케이 선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이제 뭐 이메일 해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트라한테 이제 뭐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 보내가지고 AP 수업 이런 걸 들었는데 이거를 뭐더 200대 300대 수업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한 친구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랬기 때문에 어 물론 워낙 공부를 또 좋아하고 열심히 했던 친구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생각하기엔 또 저희가 그런 줄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도와줬던 덕분에 사실은 이 친구가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300대 레벨의 매스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수업에서 A를 받았고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왜냐면은 1학년 1학기 때 이 친구는 Calculus BC를 이제 이수한 걸로 이 200대 매스 클래스를 들었다가 200대 매스 클래스에서 A를 받았기 때문에 그 또 상위 300대 1학년 안에 300대까지 들은 거예요, 벌써. 그러면 이 친구는 나중에 갔을 듀크, 노스웨스턴, 만약에 이제 웨이트리스트에서 오프 더 웨이트리스트 되면 이제 브라운 이런 경우에 그 학교 친구들이랑은 충분히 평등한 레벨의 언더스탠딩과 아카데믹 어빌리티가 있음을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P 스코어가 편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AP 스코어 절대 저희가 놀면 안 됩니다. 5월 AP 시험을 보기 전에. 그 이유가 이 AP 스코어가 있냐 없냐가 내가 막상 편입을 할 때 1학년 때 할 수 있냐, 2학년 때 해야 되냐가 좀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카데믹 프로파일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세미나 여기에 있는 이 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세미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프레시맨 세미나 프로그램. 이거를 들을까, 이런 걸 뭐 들을까 이렇게 막 고민을 같이 했는데 실러버스 같은 걸 같이 막 확인을 해보면서 오케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이거 티치하는 교수님이 이런 걸 다 제가 아는 내용과 제가 정치학과 이제 출신이지만 경제학과에 그래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라서 이걸 뭐 public policy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좀 겸해가지고 좀 많이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recommendation 같은 경우에도 누구에게 recommendation을 받을지는 크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는 워낙 모든 수업에서 A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누구의 레코멘데이션이 더 도움이 될 거고 누구의 레코멘데이션이 더 웨이트가 있을 거고 이런 거는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디셔널 레코멘데이션을 받아주는 학교도 있고 안 받아주는 학교도 있고 레코멘데이션을 한 장만 받는 학교도 있고 두 장을 받는 학교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죠, 같이.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부터 입시가 끝날 때까지 한 4월까지 저희 꾸준히 어, 같이 이런 걸 관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엑스트라커리큘러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이미 엑스트라커리큘러의 빅 어떤 저희 원장님의 표현을 빌려 쓰자면 이 스파이크가 여러 가지 이미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비즈니스 쪽에도 관심이 있고, 에코노믹스 리서치 쪽에도 관심이 있고, 어떤 푸드 인세큐리티 관련된 리서치나 커뮤니티 서비스도 있고, 이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좀 써먹을 수 있을지, 그러면은 이 학교 내에 있던 opportunity를 열심히 또 같이 찾아보고 문의하고 다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있는 동아리들, 학교에 있는 어떤 뭐 클래스, 학교에 있는 volunteer opportunities, 학교에 있는 centers, institutions, professors는 다 또 같이 열심히 이제 찾아보면서 하이스쿨 인트레스트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오케이, pick two, pick three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또 그거를 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했다라는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봤었죠. 그다음에 이것들을 이용해가지고 academic ability와 extracurricular 했던 거 중심으로 한 두세 개 정도 중심으로 우리가 Y transfer narrative를 점점 1학년 1학기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Y transfer narrative가 처음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굳이 트랜스퍼를 해야 될까? 이미 굉장히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why transfer? Why should I leave this school then
아직은 저희가 파악한 게 없었죠. 왜냐면은 이 친구는 아직 학교를 다녀보고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 학교 나랑 핏이 안 맞고 저 학교 나랑 핏이 맞아. 이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또 저희 원장님께서 워낙 잘하시는 부분 중 하나죠. 학교마다 알고 있는 원하는 학생의 프로파일, 학생의 상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걸 또 저희 원장님이 열심히 또 학교별로 캐치를 해주셨죠. 뭐 예를 들어서 듀크는 이런 거 학생 원하고 노스웨스턴 이런 거 원하고 컬럼비아 이런 거 원하고 등등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면서 저희가 같이 했던 게 오케이 이 학교의 가장 큰 단점 뭘까? 그러면 이제 막 열심히 의논을 하다 보면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저는 제가 pre-economics 메이저인데 저는 지금부터도 I think I'm ready. 저는 더 어려운 수업을 들을 수가 능력이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못 듣게 해요. 1학년이라는 이유로 pre-econ 메이저라는 이유로 저를 어 200대 300대 레벨 이콘 수업 아예 못 듣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희 오케이 그거 한번 이용해 보자 우리의 근데 그거를 this school won't let me do anything 이런 스타일의 약간 complaining 했던 내러티브가 아니고 이 친구가 결론적으로 에세이를 써냈던 거는 이 학교에서 주어진 opportunity들이 이 시점 내 인생의 지금 이 시점에서는 it's not what I need right now 이거를 드raw백을 찾아냈죠. 그다음 같은 경우에는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need 이런 걸 또 얘기를 또 저희가 많이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제학 메이저이지만 다른 학교들에 지원할 때는 경제학으로는 지원을 안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사실은 경제학으로 가기에는 어, 그 학교의 특성상 경제학 베이시스가 너무 부족했어요. 사실은 그 가려고 하는 특히 이렇게 좋은 탑 티어 학교들의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very math heavy, math에는 어느 정도 이 친구 능력을 검증을 했지만 math, theory, research 뭐 이런 것들이 다 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경제학 쪽으로는 bonafide에서 좀 부족했어서 저희가 추천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제 그러면은 let's 뭐 urban studies라든지 뭐 sustainability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가가지고 public policy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지속을 했었던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도 꾸준히 이어왔던 뭐 푸드뱅크라든지 food insecurity에 대한 연구, sustainability within cities, 뭐 making livable cities 이런 거에 대한 연구와 액티비즘과 수업과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전공을 그냥 바꾸자. 여기 전공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어. 근데 이건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공을 바꾸고 싶어서 편입하는 거는 정말 비추천합니다. 그거는 내러티브로서 말이 안 되는 내러티브.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대학은 웬만해서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비즈니스나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게 아닌 이상 가급적이면 그 전공을 바꾸는 건 그렇게 막 어려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편입보다 훨씬 쉽죠. 그러니까 이제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여요. unless 진짜 우리 학교에 이 과가 없다.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러면은 이 친구를 다 이 과정을 겪어서 이 친구가 편입을 지원을 딱 했을 때 대학들에서 봤을 프로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뭐를 보냐면은 오케이 이미 어, 고등학교 때 너무 열심히 한 결과 탑 3 US UC 스쿨을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SAT 훌륭하고 하이스쿨 GPA 훌륭하고 college GPA마저도 All A, A 아니 한두 개 빼고 All A. 그러면 이 친구의 아카데믹 능력만큼은 아이비 리그나 아이비 플러스에서 프레시맨 admit하는 학생들의 스펙에선 절대 뒤처지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들, 이렇게 평행으로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보다 college GPA가 좋은 거죠. 좋은 학교에서 어려운 수업들을 들었기 때문에 또 이거 그냥 뭐 계란 수업을 채운 거 아니야라고 해도 만약에 딱 트랜스크립트 학생 보면 300대 매스 클래스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전공과 조금 다르지만 관심사와 연결이 있는 이런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이런 거 관련된 수업들, rigorous한 클래스들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진짜 공부만큼은 우리 학교에 와도 뒤처지가 않는구나. 거기서 그러면은 기본 조건 체크. 우리 아이비 리그 플러스의 rigor와 아이비 리그 플러스의 어떤 difficulty를 따라올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 정도를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또 했다는 거는 he's a very very enterprising student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코멘데이션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아마 학교 교수님들이 써주는 추천서는 어,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우리 학교 수업에서 되게 열심히를 했고, 근데 그것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친구가 저희가 또 조언을 해줬던 게 수업을 수업으로만 듣지 말고 수업을 어떻게 좀 런칭 패드로 생각을 하자.
수업에서 이걸 들은 내용을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저는 이런 걸 관심 있고 듣는 애는 야 열심히 하면서 얼굴을 도장도 잘 찍고 인식도 잘 남겨놔가지고 나중에 추천서를 받게 준비해 두자 이렇게 저희가 또 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레코멘데이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설계를 해왔던 이게 있었어가지고 그래도 일반적인 어떤 것보다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 친구의 가장 컸던 건 뭐였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인턴십 관련 분야에서 했던 인턴십에서 이 친구가 관련 분야의 인턴십에서 관련 분야 리서치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를 스페시픽하게 적어놨어요. 이 친구는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부분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통계 프로그램을 써먹으면서 이거를 저희들에게 분석을 하고 도움이 되었다라고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레코멘데이션이 있었어요. 본인 인턴 했던 곳에서.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왜냐면 옵셔널 레코멘데이션이지만 어쨌든 제출하면은 보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의 오케이 얘는 학교에서 공부한 거를 나가서도 잘 써먹는구나에 대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완성된 어떤 프로파일이 좀 보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씨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렇게 좀 그만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저희가 좀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리서치를 했는데 대학교 와서도 리서치 꾸준히 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열심히 이거를 했던 게 어, 한 40명 교수 40명한테 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 경우는 조금 더 됐을 수도 있어요. 한 40명 정도에게 어 can I do research in your lab? 제가 커피라도 타겠습니다. 제가 바닥에도 쓸겠습니다. 뭐라도 저는 여기서 좀 이거 하겠습니다. 그 40명 중에 리스폰스가 있었던 게 한 반이고 그 리스폰스 중에서 좀 긍정적으로 okay, let's talk about it 했던 건 거의 없었어요. 나머지는 just very politely, no, I'm not looking for it. Oh, I don't hire first years. 결론 그랬기 때문에 좀 relevant research experience가 부족했지만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살려가지고 Y transfer narrative 있어서 거 봐라, I'm ready, I'm willing, I can do these things. 근데 현재 있는 인스티튜션에서는 내가 1학년이라는 이유로 이런 걸 잘 못하게 하는 것 같다. 이 교수님들은 원하는 게 XYZ가 있는데 교수 탓을 하진 않았죠. 근데 XYZ가 있는데 현재 시스템상 내가 이 교수님들의 XYZ를 채우지 못해서 나는 리서치를 너무나도 하고 싶지 못했다. 나는 너네 학교에 가가지고 열심히 리서치 참여하겠다. because 1학년부터 you have these programs. 물론 그 학교들도 홍보용이에요. 사실 그 학교들에서도 1학년들이 리서치 참여하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보여주는 the profile, the images, we have, freshmen who work hard. 아, 그다음에 이 strong community engagement 이 친구를 저희 거의 먼저 시작했던 것 중 하나가 봉사활동 찾는 거였어요. 근데 이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걸 많이 advise를 하잖아요. Okay, you care about your community. 그러니까 시간 채우는 봉사를 많이 하자. 그런 거를 저희가 추천드리진 않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자기의 메이저와 무관하게 your vision, your passion, your actual social project 이렇게 되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아무리 바빠도 학교를 옮겨도 나라를 바꿔 가도 이 친구의 패션은 여전하구나. 이거는 일정하고 컨시스턴트하구나. 그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난 대학교 때 들어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편입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 그렇지 않음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커뮤니티 엔게이지먼트를 통해서 진정한 소셜 액티비즘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로 뛰면서 이 동아리 같은 거나 이런 걸 들어가면서 또 열심히 또 하기도 했고 자기가 있는 동아리에 관련은 없지만 있는 동아리에 이 소셜 액티비즘을 연결시켜가지고 동아리를 통해서 이 여기에 기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놓지 않은 거는 본인의 personal hobby and pursuit. 지금 같은 경우는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뛰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마라톤 뛰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음악 같은 것도 이제 컴포징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심지어 고등학교 때 컴포징 어워드도 받고 막 그랬던 친구였어요. 재즈 쪽으로.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것도 계속 했어요. 대학교 때. 어, 뭐, 어, 어, 계속 이제 자기만의 뭐 사운드클라우드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그러면은 again 이건 진짜 너의 모습이구나. 이건 너가 성인이 돼서 그만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해왔다는 거는 this is really who you are. This is something that you're really interested in. 그런 걸 또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꾸준히 계속하라고 좀 되게 조언을 했었고 저희가 그러지 않았어도 아마 이 친구는 워낙 그걸 좋아했던 거라 가지고 he probably would have continued anyway.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그럼 이 친구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냐면요. Strong, convincing narrative about why transferring helps. 결론적으로는 왜 편입을 해야 하는지,
왜 편입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또 내가 편입을 한 이후의 모습을 잘 그려줬죠. 학 편입한 이후에도 여기서 이런 XYZ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나의 꿈이 이뤄나갔던 것처럼 나는 편입을 하고 새로운 학교에서도 XYZ라는 새로운 opportunity를 이용해서 꾸준히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이미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big transfer, big change가 있으면서 그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trustworthy하고 believable 하죠, 그 내러티브가. 에세이 같은 거 또 저와 학생과 원장님께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해가지고 에세이를 아주 하이 퀄리티 에세이들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는 지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갈 수가 있는 준비성이 되어 있고 자기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원한다라는 걸 또 저희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 extracurricular와 academics과 school fit 같은 경우 이 모든 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very amazing sort of package로 됐기 때문에 또 이 친구의 좋은 결과에 도움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는 듀크, 노스웨스턴, 스탠퍼드 그 위에 아이비 플러스로만 다 지원을 했는데 이 친구가 아이비 플러스 내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 결론적으로 고등학교 때 이게 다 뒷받침해줬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프레시맨 때는 안 됐지만 트랜스퍼 스튜던트로서는 됐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꾸준한 발전과 growth, consistency를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Okay, I think you're ready now가 된 거죠. 그때는 we didn't think you were ready. I think you're ready now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Duke, Northwestern 뭐 이런 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어떡하죠? 라는 생각하고 있으면은 uh, you need to work really hard. Really hard. 그냥 you know 이거를 갈수 있는 최대한 좋은 학교를 뭐 갔는데 like top 50, top 50, 60 스코어를 갔는데 거기에서 아이비 리그 플러스로 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50, 60를 갔다는 거는 어찌됐건 간에 나의 고등학교 어떤 실적과 이런 고등학교 이런 레주메가 거기에 거기가 시작이라는 거기 때문에 대학교 때 그만큼 엄청난 그로스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워낙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어, 그로스를 해야 되는 요구되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좁았던 거죠. 그 편차가. 특히 아카데미에 있어서는 편차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아이 플러스 학생들과.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스템 친구예요. 아까 친구한테는 좀 문과 친구고 이 친구는 좀 스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빅텐 스쿨이라고 아시죠? 빅텐 스쿨에 과학으로 꽤 유명한 빅텐을 다니고 있었어요. 이 친구는 어, 방학 때 방학 때 이제 저희를 찾아주셨는데 이 친구는 이제 원래 화학 전공이었고요. SAT는 1450이 넘고요. 이 친구는 하이스쿨 GPA도 뭐 almost perfect. 제가 이제 정확한 숫자를 안 적어놓은 이유는 학생들의 익명성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almost perfect GPA. 그리고 칼리지에서도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과생임에도 불구하고 all A or A-예요. chemistry, engineering 이 수업들을 다 A or A-, calculus 3까지 되는 친구예요. 그 1학년 1학기 때. 대학교 3까지 들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에 있던 친구와 달리 그 학교는 조금 더 선수 과목에 대한 리퀘어먼트에 대한 그런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느슨해서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o she took all the opportunities she could 본인이 할 수 있는 이 opportunity를 최대한 많이 썼죠. 그거를 대표적인 게 Calc 3를 1학년 1학기 때 들은 거. BC보다 이제 it's a little higher than BC 제가 알기로. 그다음에 엑스트라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리서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리서치 상도 많이 받고, publish된 뭐 in a small student journal 이런 데 있지만, publish된 경우도 있고, she did a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에 봉사했다기보다는 몇 가지의 봉사에서 굉장히 오래 해왔죠.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special needs children과의 어떤 교육 이런 걸 또 굉장히 오래 해왔고, 미국에 가서도 꾸준히 알아서 하고 있었어요. 이런 스타일의 이런 식의 어떤 그 특수 교육을 꾸준히 계속 혼자 하고 있었고 가서도 이제 이 리서치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조금 참여하려고는 했지만 사실은 또 문과생과 다르게 또 공대생 같은 경우에는 이과생 공대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타임라인이 빡셉니다. 시간이 거의 없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she like 4 hours of sleep a night 약간 이랬던 경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열심히 좀 해하던 거였고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트랜스퍼 내러티브의 퍼즐이 뭐였냐면요. 이미 있는 학교에 본인은 이제 어,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케미스트리에서 엔지니어링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 이미 그 다니고 있는 학교가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So already a very very famous program. 그리고 거기로 편입을 하는 경우는 it's not like impossible. 이미 이제 이과생이라면. 그리고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지만 엔지니어링 자체에 대한 어떤 그렇게 많은 experience가 있지는 않았어요. 비교적으로. 그리고 fit의 문제가 있었어요. You know why? Why do you want to leave this school? Why do you want to go to that school?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은 학교를 한 학기 다녀봤지만, I think I know why I don't want to be here. 여기 있고 싶지 않은 이유는 알지만 왜 거기로 가고 싶은지는 랭킹을 제외하고는 생각이 아직 없었던 상황이었죠. 또 저희가 지금 도와줬던 부분, 이 친구는 again student A와 마찬가지로 academic ability 같은 경우는 이미 훌륭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거를 꾸준히 rigorous continuous course load 그리고 그 수강 신청을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조언을 많이 해줬죠. Take this course, maybe take that course. Will it matter? 그리고 이미 있는 학교들 저희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특히 공학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을 편입을 할 때는 여기서 요구하는 선수 과목들이 있어요. They want you to take calculus, they want you to take physics, they need you to take chemistry or biology. 이것들을 맞춰가지고 또 저희 수강 신청을 하는 걸 좀 도와줬고요. recommendation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친구는 she needs some help planning her recommendations. Who do you get your recommendation from? 그럼 그거를 또 어떤 교수인지, 어떤 걸 하는 교수님인지, 이 교수님 PhD가 어디였는지 등등 이런 걸 다 제가 조사했었습니다. 그런 게 다 네트워크거든요. 그러면은 대학원의 경우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전화를 돌려요. 이번에 hey, you wrote a recommendation for student XYZ. What is she really like? 이렇게 전화를 돌린다 실질적으로. 제가 대학원 진학할 때 또 실제로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전화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recommendation 얘 어때? 라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대요. Uh, maybe that's why I that's why I didn't do better. 근데 extracurricular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he already had some bona fides in a specific community service. 그게 additional하게 할 수 있는 본인 할 수 있는 선 내에서 더 추가적인 걸 찾아드렸고요. I gave some advice as well. 근데 again 이 친구의 가장 큰 퍼즐은 뭐냐면 사실은 타임이었어요. 시간이 진짜 없는 친구였어요. She really didn't have a lot of time because engineering classes and chemistry classes and 이 이과 수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힘들었기 때문에 I'm amazed she managed to pull through. 그리고 extracurricular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과 관련된 so she did research fairs. She was part of a research project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she managed to get on this research team. 아, 그리고 자기가 또 편입하고자 하는 교수님께 그 과의 그 교수님께 결론적으로 받을 수가 있었죠. So all of this stuff is stuff that we were able to sort of assist her with as she continued on. 그다음에 이 Y transfer narrative가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this is one of the really the big things that we did for her. I like to think. 첫 번째는 이제 왜 Why Columbia에 대한 이 내러티브가 어, 흔히 생각하는 버전이 있고요. 콜롬비아를 가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그것보다 훨씬 더 in-depth 학생 프로필과 학교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매치시키면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So we worked very hard to make this for her.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EC, 그다음에 Community Service, 그다음에 Academic Rigor뿐만 아니라 Research, 그다음에 가가지고 what program, what professors 이런 걸 이건 just basic level이에요. Columbia has this program, Columbia has this professor. 이거는 it takes 15 minutes to do a Google search. 진정성이 증명이 되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I'm already doing this at this institution. 이런 에세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전에 다 준비를 시켰고 이 준비시킨 걸 바탕으로 we were able to sort of write these essays. 그리고 이 Why Columbia Fit? 아까 말씀드린 Fit이 되게 중요한 건데 왜 굳이 지금 있는 이 되게 유명하고 좋은 빅 텐 스쿨보다 내가 왜 굳이 콜롬비아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했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은 it's a big state school 이라는 단점이 있고 이 big state school이기 때문에 not a lot of individual attention. There are these programs that I really really want to do. For example, 이 친구는 special needs와 과학, 교육 같은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 친구였는데 현재 있는 기관에서는 there's not a lot of opportunities. 이미 어떤 프로그램에 소속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he was not able to do as much as she wanted because of time constraints. 그런 단점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좀 픽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이 내러티브가 어떻게 보였냐면요.
UC 스쿨이 아니고요. 탑 10 school, 탑 10, Big 10 school, 오타입니다. 그다음에 chemistry major with some experience in chemical engineering. 이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recommendation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리서치를 하고 페어 준비하고 있던 그 교수님께 결론적으로 추천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So she managed to get that recommendation. And she also got a recommendation from 자기의 정말 그 수업 때 진짜 포기를 모르고 맨날 오피스 아워 가가지고 알 때까지 풀어내고 교수님이 코멘트까지 했대요.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라고 코멘트를 했다는 그 교수님한테 화학 교육 쪽에 좀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추천서도 받아냈습니다. 그다음에 extracurricular 같은 경우도 이 student A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 continued research, strong community engagement, sincerity of commitment to social activism, and personal pursuits and hobbies and pursuits 그 네 가지의 조항들을 모두 끝까지 유지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줬다고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또 잘 이렇게 패키징이 융합이 잘 돼가지고 결론적으로는 Y transfer narrative에 도움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Y transfer narrative is a very strong Y Columbia engineering, not my engineering 되는지. 콜롬비아에 있는 very specific한 프로그램과 굉장히 specific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또 there's a very specific technology that they're doing at Columbia. 거기에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she really wanted to be a part of it.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나는 수업도 다 들어놨고 I have research experience, I can do all of these things, and I really want to do this program. That's why I'm applying to Columbia. 뿐만 아니라 이 학교의 어떤 원하는 그 profile, so not just about academics, 근데 community oriented. 그 외에도 이 학교에 있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과학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거에 내가 experience가 있지만 여기에서 내가 I think I can really be helpful. 그런 거 얘기 많이 했고요. 그리고 again 이 에세이에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에세이에 있어서 콜롬비아가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추구하고 있는 학생상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작성하는 데 도움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좀 탑티어 스쿨에 갔던 친구들이 A, B가 있는데 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학점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있는 학교도 그냥 좀 그런데 저는 정말 편입하면 안 될까요? 저는 뭐 불가능한 걸까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스튜던트 C를 소개드릴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순위 학교 중 하나를 다니고 있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대 학생입니다. 경영대 학생인데 이 친구는 이제 엄청 it's not like a top 50 program. 한 72에서 82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레벨의 비즈니스 스쿨이고요. 거기 비즈니스 스쿨은 사실은 어떤 게 포커스냐면은 내셔널 레벨의 어떤 뭐 비즈니스나 경영보다는 거기 안에 있는 그 주에 있는 약간 sort of small, medium sized business 약간 이런 게 좀 주가 됐던 거고요. 이 친구는 이제 upper level transfer였습니다. 3학년 트랜스퍼이고요. high school and college 둘 다 GPA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It's about a B minus B average. SAT, AP 없고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 경영대에서도 사실 수학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You don't need to be like amazing. 근데 그래도 이 어느 정도의 지인데 이 친구가 수학이 유독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친구는 extracurricular가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인트레스팅하고 이노베이티브한 스타트업에서 되게 좋은 또 좀 활약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추천서 좋은 거 받았고 그다음에 어떤 가업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 패밀리 비즈니스에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정말 이렇게 뭐 그릇도 닦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좀 열심히 일을 했었고 이 친구는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마케팅도 해보고 어카운팅도 좀 해보고 이런 것도 좀 경험이 있는 친구였고요. 그다음에 어카운팅 관련된 엑스트라커리큘러를 좀 몇 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본인이 먼저 한 것도 있고 저희가 추천해서 한 것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비즈니스에서 math가 중요한 이유가 어카운팅과 애널리틱스 때문이거든요. 그게 약해버리면은 어카운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이제 좀 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좀 커버를 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community service, hobbies, passion, pride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운동은 많이 있었어요. 운동. So, soccer and 이런 baseball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른 이런 어떤 순 A, B에 비해서 사실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뭐 volunteering at church 이런 이 정도였고요. 그래서 Y transfer narrative에서는 사실은 내가 편입을 하고자 하는 narrative 약하죠. 왜냐면은 있는 기관에서도 지금 GPA is not very good. How will you do better at a different school? 더 어려운 학교에 가서 어떻게 더 잘할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ot really
그 편입을 좀 뒷받침해 줄 만한 이 스펙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no GPA, no activities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 난제였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뭘 살리려고 노력을 했냐면요. 첫 번째,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최대한 열심히 합시다. 코र्스 같은 경우 셀렉션 할 때는 이미 사실은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왔지만, okay, this course, 이거에 진짜 집중해야 되고, 이거는 점수가 못 나와도 it's not gonna be a big deal. 근데 이거는 꼭 점수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추천서는 이 교수님, 이 교수님, 이 교수님, 학점을 떠나서 이 교수님들한테 받아야 우리 프로필이 완성이 된다. 이런 걸 저희가 좀 조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아카데믹 위크너스들이 이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아카데믹 위크너스가 고등학교 때부터 컬리지까지 컨시스턴트한 거예요. 그런 컨시스턴시는 저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이제 약점이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이제 이어지면 it's not good for your profile. 그러면 이제 you overcome academic weakness. How do you do this? Well, because 저희 고민했던 게 이제 EC 외부 대외 활동 통해서 실무 경험. 그러면 그리고 에세이에서는 내가 사실은 클래스룸 세팅에서의 이 math와 accounting 사실 조금 어렵지만 in the field I do a good job. I 어떤 되게 미국의 유명한 회계 그 컴퍼니가 했던 챌린지 같은 데에 나가가지고 팀 꾸려가지고 나가서 이런 그런 거 경험해보고 got some really good feedback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다 적었었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opportunities 그래서 또 추천했던 게 so for example tax 봉사 하기 위해서는 so, okay let's do tax 봉사 그다음에 okay let's do 마케팅 봉사 동안에 바로 빨리 들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EC를 최대한 많이 이렇게 키워 놓고 근데 그냥 아무 EC가 아니라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들의 트랜스퍼 내러티브에 좀 뒷받침이 되어줄 만한 것들. 그래서 이 아카데믹 레코드가 위크하지만 난 실무에 강하다. 그래서 인턴십과 EC 그리고 어떤 패밀리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배웠던 점들. 그다음에 strong commitment and passion for the field. 그러면은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과에 이 친구의 가업이 있는 약간 그 분야의 수업들을 몇 개 더 들었어요. 그 학교에서 그걸 살려가지고 I'm going to continue doing this at your school. So for example, one of his family businesses is a restaurant. 그러니까 이제 그 nutrition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업을 몇 개 들었어요. 그걸 살려가지고 또 에세이에 저희가 썼었죠. 그래서 이 학교에 가면은 you have a great nutrition program, supply management program 등등이 있으니까 이 학교에는 지금 그런 게 없다. 내가 이런 게 내 패션이지만 이 지금 이 학교에서는 뭐 어떤 restaurants, 아니면 supply chain management 이런 게 좀 부족해서 that's why I want to transfer 했고 그다음에 demonstrating future potential 이게 되게 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academically maybe I'm not the best. 인정을 좀 하는 거죠. 내가 공부해서 내가 최상은 아닐 수 있다. But 실무만큼은 진짜 I think I have a lot of experience. I have a lot of ability. I think I can do a really good job을 했던 거죠. 그리고 현재 있는 인스티튜션에서의 단점. 여기에서는 나는 사실은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여기 기회들이 부족한 것도 있다. That's why I want to transfer 이런 걸 저희가 구축하는 좀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친구가 어플라잉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weakness, compensating for weaknesses. 그다음에 잘 못한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를 할 건지. 두 번째, alternative passion related strengths. 그러니까 오케이 학교에서는 내 어카운팅 공부 잘 못했지만 대외적으로 나 어카운팅 그래도 나쁘진 않다. I'm pretty good 이렇게 됐고, marketing, I have actual experience in marketing. I have actual internship experience.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demonstrating potential through internships, clubs, and competitions. 아까 지금 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실무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거. emphasizing practical experience. 그리고 transfer narrative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요. 나의 학교 기록, so my academic record, 나의 전부가 아니다. It's not my full story. 이것 뒤에 나에게는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고 나에게는 there's passion and I'm a hard worker 뭐 이렇다. 그리고 다른 환경에서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이걸 저희가 만들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의 입시 결과가 한 네 군데 정도 붙었어요.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so 지금 다니고 있는 기관은 훨씬 좋은 학교들을 많이 갔는데, 아무래도 비즈니스 메이저이다 보니까, so some schools they said, okay, hey, maybe not business, but we're really happy to accept you to a different major than business. 되게 좋은 학교 사실 몇 개 있었죠. 근데 그중 결론적으로 이제 인디애나가 랭킹으로는 이제 그 미국에서 8위거든요. 아이비리그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있는 아이비리그가 많이 없지만 있는 프로그램보다 사실 높아요. So it's like ranked equal to Cornell, for example, 블루밍턴이 for Kelley Business School.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인디애나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실무거든요. practicality. So your practical experience. 그렇기 때문에 he was able to 이제 이번에 he was able to go from rank 70 school to rank 8 school in business.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나중에 어, 좀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좀 도움이 되기를 좀 열심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제너럴 팁, 그 다음에 왜 12학년들은 지금부터라도 편입을 준비를 만약에 한다면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지. 첫 번째, 제너럴 팁 같은 경우는 아이비 플러스를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대학 들어오기도 전에 아이비 리그급 학생들이에요. They're already very high achieving students. AP, GPA, 뭐 SAT 등등 다 너무 이미 잘하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They continue to challenge themselves in college. 대학을 가서도 꾸준히 열심히 챌린지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더 어려운 수업, 더 재밌는 프로그램, 더 시간을 소요를 많이 부탁하는 동아리. 이런 건 다 요구하기 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비춰지냐면요. 첫 번째, demonstrate ability for more rigor. 아이비 리그 학교들은 좀, they're very proud.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학교들이 제일 rigorous하고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학교에서 좋은 수업, 어려운 수업 듣더라도 자기네 학교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잘해야 I think maybe you're ready for our program 이게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your sincerity 정말 진정성을 보여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다 해요. 뭐든지 다 I love minorities. I work hard for economic justice 뭐 women's rights 다 얘기해 놓고서는 대학 막상 들어가면은 they're too busy. 뭐 쉬느라고 노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안 해요. 아이비리그 플러스 이렇게 성적 있는 친구들은 대학 들어가서도 잘 합니다. 만약에 혼자서 못할 것 같다. 그럼 당연히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적 호기심을 보여줍니다. 이거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또 너무 자기 전공에만 이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좋아하진 않아요, 대학에서. 자기 전공에서는 어려운 수업을 듣되 다른 그 수업이나 이런 데에서 좀 지적 호기심도 좀 넓히고 you try some different things. 그러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커넥션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스튜던트 A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는 이 친구는 자기가 전공이 이 프리 메이저가 이제 이컨이었지만 그 외에도 urban studies 뭐 어떤 environmental science 이런 것도 수업 막 들었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메이저와는 관련이 없지만 패션과는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 호기심을 계속 키웠던 걸 보여줬고, specific skill 키우는 거, 예를 들어서 R, Python 이런 거 당연히 배워야 되고요. 사회과학이 사회과학으로 아이비 플러스 가려면은 Python, R 뭐 이런 거 다 배워야 되고요. And also research skill 같은 경우도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떤 뭐 인턴십이 됐던, or 교수님이 됐던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이 친구는 플랜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단순히 just Ivy League를 가는 이유가 because it's top, it's the Ivy League. 그 이유가 아니라 정말 자기 인생을 생각을 좀 해놓은 거예요. set in stone인 건 또 안 좋아해요. 너무 또 딱 단정 짓는 건 안 좋은데 어느 정도의 계획성이 있는 게 계획성이 있고 좀 it's deliberate, it's planned, it's consistent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 그래서 GPA, extracurricular, 뭐 credentials 이런 게 부족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기관에 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transfer rate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어, 저희가 고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Emory, NYU 이런 학교는 이제 freshman admit rate이 굉장히 낮지만 사실은 이 트랜스퍼 레이트 같은 경우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생각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 we can find a way. 그리고 이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찍 올수록 일찍 편입을 시작할수록 성적이 좋습니다. 기한 한 달, 두 달 전에 와서 저희 도움 받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essays, narrative, research, 추천서 관련 이런 거는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 있지만 가장 어떻게 중요한 extracurricular 만들고 수업 같은 거 짜고 이 플랜을 짜는 이런 거는 일찍 오셔야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또 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스스로 혼자서 준비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시작해야 되는 친구들 시니어스가 되겠죠. 자, 지금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이번 입시의 여름이기 때문에 아직 freshman admission에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희망을 걸고 있겠죠.
꼭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근데 이 Summer of Senior Year에서 프레시맨으로 올라갈 때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결과 정도가 안 나올 것 같은 스펙이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가지고요. 조금 자기에게는 6개월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의 2년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엑스트라 커리큘럼 같은 거 만약에 지금까지 저는 다른 건데 패션 프로젝트가 없어서 아이비리그는 못 갈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12학년 입시 때는 못하더라도 프레시맨이나 프레시맨 소프트모어 편입 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12학년 입시 때까지는 저는 ST가 못 끝날 것 같아요. I don't think I'll be able to do the SAT.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비리그 포기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편입으로라도 가고 싶다? 그러면 SAT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세요. 내년 여름까지 꾸준히 그냥 시간을 더 받았다 생각을 하시고. 만약 college 코스나 outside 코스, summer 프로그램 등등 12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잘 안 해요. 와, 이미 대학 붙었으니까 좀 쉬다가 이제 가죠, 주로.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할 거면은 지금부터라도 탄탄하게 내러티브를 짜가지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 이 계획을 좀 실행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중에 편입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applying to the best schools to transfer out of 이것도 사실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나의 내러티브상 어, I want to go to the Ivy League because X, Y, Z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현재 있는 학교의 환경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liberal arts college를 난 리서치를 하고 싶어서 Ivy League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곳이 어떤 곳이면 뭐 liberal arts college나 이런 데일 수도 있고요. state school에 될 수도 있고요. 뭐 private school 어떤 메이저에 따라서 이런 것들 다 또 고려를 하면서 사실은 어 12학년 편입을 이 편입할 목적으로 12학년 입시에도 저희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도 좀 커버를 하고 싶다면은 제가 추천드리긴 합니다. It's not a bad idea. 그러면은 again, state school에서 go from a state school to Ivy League school이 뭐 private school, state school, private school 가는 게 뭐 더 특별히 어렵다 싶다는 아닌데 어, 그 학교의 특성상 기회들이 있죠. 없는 기회들이 있고 있는 기회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LSE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거의 다 리서치를 안 해요. 거긴 다 teaching professor들이기 때문에 they don't do research. Mostly. They focus on teaching. 그러니까 리서치 기회가 부족하겠죠. 그러면 장단점이 있죠. I can't do research here. 오케이, 근데 I can't do research here이지만 애초에 리서치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못한 거랑 할 수는 있는데 어떤 제약이 있는 거랑은 또 편입의 또 결과가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하면 좋습니다. Especially 만약에 나중에 편입을 하고 싶다. 지금은 내가 I'm not ready for IB plus. 근데 나중에 나는 대학교 1학년, 2학년을 거쳐서 I want to be ready for IB plus.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hit the ground running as soon as you are accepted. 이 중요합니다. 이 12학년 입시 때 합격한 학교에 붙자마자 스타트해요. 거기 학교에는 코스 찾고 동아리 가입하고 그 다음에 거기 커뮤니티에 가입해가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전공 관련 기회들 어떤 게 있는 건지 다 체크하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합격을 하자마자 내가 이 학교 갈 거다 결정하자마자 그때부터 열심히 그 여름방학을 이용해가지고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것이 나중에 편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특히 우리 스튜던트 A나 B처럼 고등학교 때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이미 아이비 리그 플러스급 하이스쿨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학생들을 제외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닛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은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좀 그 편입뿐만 아니라 이 12학년 입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편입을 목표로 하는 12학년 입시도 저희가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된 문의나 어떤 뭐 궁금점 있으시면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여기까지 좀 어,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적으로 그러면은 뭐 어떤 웬만해서 Q&A로 이제 좀 원래 봤는데 사실 지금 이미 설명이 좀 많이 길어졌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대신 어떤 뭐 질문이나 어떤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편하게 저희 DI 프랩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와 연결돼서 좀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